2002해 9월에 있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 해는 먼 과거가 아닌 바로 2022년 금년이다. (1) 2022형 제3856호 사건 인지와 경과. 2. 이 사건을 인지한 건 9월 1일. 3. 계기, 엔제펜으로 금융감독원 신고. 엔제펜의 장인아가 먼저 신고하고 이어 내가 1330에 전화했다. 설명. 장인아가 먼저 금융감독원에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이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번호를 알려주면서 꼭 자산보호 신청을 하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1332에 바로 전화했다. 받은 사람은 다음처럼 자신을 재차 강조하며 말하며 나에게 메모를 하라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지원 분쟁조정 3국의 김경환 팀장입니다. 라고 했다. 나는 엔제펜의 사건을 말하였다. 그러자 김경환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며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가 그가 다시 말을 이으며 신고 사실이 접수되었고 그 사건을 알고자 나의 금융조회가 필요하다며 주민번호를 말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김은 현재 내가 사용하는 농협계좌 외에 신한은행에 하나, 국민은행에 하나, 하나은행에 하나의 계좌가 있다고 하며 사실이냐?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고서 현재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농협 하나뿐이고 신한은행 계좌는 오래전 서울에 살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4. 잠시 후 김경환은 계좌 추적 끝에 이상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 정도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산보호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다. 5. 그의 지시에 따라 나는 조바심으로 기다렸다. 6. 몇 분의 시간 경과 그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말했다. 내용. 내가 검찰의 비밀 추적을 받는 것 같다면서 적을 준비하라고 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자 또박또박한 말로 사건 번호 2022형 제3856호를 두세 번 강조하며 확인해야 하므로 나에게 천천히 읽으라고 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상선 검사라고 하며 바로 적었는지 또 나에게 적은 걸 말하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김경환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박상선 검사 1301을 알려주며 검사와 통화하고 나서 자신에게 알려달라 말하고 김경환은 전화를 끊었다. 설명. 이미 엔제펜으로 말미암아 정신의 갈피를 잃은 나는 영문도 모르고 또 검사가 비밀리에 나를 수사한다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담배를 한 겹이 피우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7.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전화, 박상선 검사에게 전화했다. 어떤 남자가 먼저 받아서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느냐고 묻기에 나는 사건 번호를 말하고 박 검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고 상대는 잠시 기다리자고 했다. 8. 이어 박상선 검사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다짜고짜 호통을 치는 듯이 말했다. 내용. 이 사건은 국가보안 1급 사건인데 어떻게 사건 번호를 알았는지 당장 말하라. 라고 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보를 알려준 김경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박상선 검사는 더한 노여움으로 말했다. 당장 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할 겁니다. 라고 했다. 나는 정신을 잃을 정도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마지못해 김경환이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전화기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 누군지 당장 알아봐.
박상선 검사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말이었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경환과 어떤 사이요? 거짓 없이 말하시오. 다그쳤다. 그래서 나는 다음처럼 말했다. 오늘 오후 엔제펜 사건으로 명의도용 신고하고서 안 이름입니다. 그러자 그는 한 번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했다. 이어 그가 말했다. 그건 알았고 무조건 내일 오전 11시까지 중앙지검 내 방으로 출두하세요. 그 말을 들은 나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며 호흡이 불안해졌다. 그래서 떨리는 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한 분을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줄 수가 없으므로 그리할 수 없고 먼저 그분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은 박상선 검사에게 통하지 않았다. 한 번 더 말하는데 내일 오전 11시까지 김경환과 함께 중앙지검으로 오시오. 나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내가 사는 곳의 처지와 교통 문제에 대해서였다. 그러자 박상선 검사는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내일 그 시간에는 도착할 거 아니오. 라고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하고 끊어버렸다. 나는 또 떨리는 가슴과 불안한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담배를 한 대 피웠다. 9. 그리고 나는 김경환에게 전화했다. 그는 나를 위로하는 듯한 부드러운 말로 다음처럼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찰 출신 대통령 후에 그쪽 파워가 굉장합니다. 우리 금감원에도 검찰 출신이 많고 내 친척인 부원장도 검찰 출신입니다. 그분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부탁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를 할 테니 몇 시에 일어납니까? 말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일을 이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내일 오전 11시까지 반드시 팀장님과 함께 출두하라고 해서 그게 걱정입니다. 저 혼자라도 이 밤에 올라가야 할까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리 검찰이라 할지라도 저도 공직자이므로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부원장이 제 친척입니다. 내일 일찍 전화할 테니 꼭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다. 10. 나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인생 60이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인데다 그것도 국가보안 1급 사건에 얽혔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혹시라도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앙지검에 갈 준비를 했다. 옷과 양말을 넉넉하게 가방에 넣으면서 심한 분노와 함께 걱정에 한숨이 교차하는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10일. 이튿날 김경환이 전화했고 나는 얼른 받았다. 그는 다음처럼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내가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 사건이면 검찰에서도 부장급 이상이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원장에게도 부탁했지만 도움이 안 되더군요. 라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제 나한테 설명한 것처럼 선생님이 사는 시골 환경과 또 건강 문제를 박 검사에게 말하고 오전 11시까지 도저히 출두할 수 없으므로 약식 수사를 받고 싶다고 하세요. 처음 듣는 그 용어가 궁금하여 나는 물었다. 그게 뭔데요? 그는 설명했다. 이 사건은 나의 경험에 무조건 구속수사입니다. 그렇지만 박상선 검사에게 잘 부탁하여 약식 수사를 받고 싶다고 하세요. 약식 수사란 구속 대신 서면으로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공문으로 박 검사에게 약식 수사를 받을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니 통화를 끊고 우선 박 검사에게 일러준 대로 가능하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로 부탁하시고 나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다.
12. 나는 서울중앙지검 1301에 전화했다. 그리고 김경환에게서 들은 대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약식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러자 박 검사가 말했다. 잠시 기다리세요. 팩스가 들어오는데 먼저 읽어보고 나서 라고 했다. 이어 박 검사는 말했다. 김경환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어쩐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제펜 사건으로 어제 늦은 오후에 알았을 뿐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검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공직 직책과 덕망을 믿고 약식 수사로 진행할 것이고 단 완전히 구리하는 게 아니고 보안 유지를 못하고 이 사건을 나와 김경환 팀장, 권태원 씨 외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바로 체포영장 발부할 테니 그리 아시고 김경환 씨에게 정중하게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깍듯이 인사를 드리세요. 라고 하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왜? 그런 곳에 혼자 사세요? 라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려고 나의 모든 사실을 말했다. 즉 만화가 시절과 IMF 때 반년 동안 10원짜리 한 푼 못 번 힘든 일로 말미암아 가족을 버리고 가정에서 도망치고서 20년이 되어가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는 서글픈 이야기였다. 그러자 박 검사는 나를 위로하는 듯한 몇 마디 하고 다음에 사실을 두세 번 강조했다. 이 사건은 말한 대로 국가보안 1급으로 경찰을 비롯하여 그 어떤 공권력도 개입할 수 없으며 우리가 석 달간 조사 중이고 앞으로 보름 정도면 수사가 종결될 텐데 금융기관 종사자가 눈치채지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셋만 알고 있어야 하므로 보안 유지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오. 13. 박상선과 통화 내용을 바로 김경환에게 전화해 알렸는데 그가 받은 번호는 1330이다. 처음 금융감독원에 전화한 그 번호를 통화기록에서 누른 것이고 받은 사람은 김경환이었다. 이후 김경환의 지시에 따라 나는 카톡 김경환방을 통하여 수사 지시에 따랐고 모든 사실을 즉각 보고하며 9월 1일부터 어제 오후 12시경까지 피가 마르는 조바심으로 김경환의 지시에 따라 카톡으로 보고했다. 김경환의 말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 필요한 CMN 코드 추적은 내 계좌에 들어오고 나간 모든 돈에 범죄 사실이 있는지 알아내는 수사 진행의 과정으로 현금 인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리고 CMN 코드 추적이 끝나면 모든 것이 인출 이전의 상태로 깨끗이 금융감독원에서 복구 조치를 한다는 것이었고 나는 그 말을 굳게 믿었다. 14. 첫날 수사받은 9월 1일 김경환은 먼저 카톡으로 유튜브에서 금융 관련 사건을 서너 개 링크로 보내고서 나에게 보라고 했다. 설명. 그건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기사 중 몇 사례일 뿐이고 지금 보이스 피싱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그는 두 장의 문서를 보냈는데 하나가 바로 2022 형제 3856호, 하나는 내 이름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농협 계좌의 입출금 명세였는데 PDF 파일이다. 김경환은 사건 문서에 대해 하나하나 나더러 읽으라고 했고 나는 지시에 따랐다. 그러자 그는 항목마다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이 사건은 강제 수사이므로 우선 날부터 계좌 추적을 하고 가족과 친인척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 나는 나 아닌 가족과 친인척뿐 아니라 지인이란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김경환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나를 포함한 8인이고 그중 2인은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으며 나머지 6인이 선생님과 같은 피고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경환은 농협 입출금 명세를 보라고 하며 입금자와 출금자 이름을 상단부터 말하며 입금자가 보이스 피싱 피해자이고 출금자가 돈 세탁 범죄자라고 하며 박여묵의 이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주범으로 보는데 농협 직원으로 10년쯤 근무한 사람이므로 특히 보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직원이 눈치채면 이 사건은 물거품이 되므로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15. 내가 확인한 관련자만 셋이다. 하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여의도지원 분쟁 조정 3국 팀장이라고 몇 번 강조한 김경환. 둘, 서울중앙지방경찰청 314호실로 출두하라고 한 박상선. 셋, 경북 의성군청 인근 초등학교 교직원 주차장에서 만난 금융감독원 대구 경북지원의 대리라고 한 김민수. 16. 이외 하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N재편의 장인아가 먼저 1332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다. 이어 내가 그 번호로 전화했을 때 맨 처음 받은 사람이 바로 김경환이다. 이 사실은 간과하면 안 된다. 강조. 김경환은 금융감독원 대구 경북지원의 김민수 대리를 보내 의성군청에서 만나게 했다. 보안 유지를 위하여 군청 주차장에서 김경환의 전화 지시를 받았다. 그의 말에 따라 군청에서 GS 편의점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냈고 김경환은 확인했다면서 건너편 주차장에서 대기하라고 했다. 몇 분 뒤에 편의점과 군청 사이 길로 가방을 들고 다가온 김민수 대리에게 농협체크 카드를 봉투에 담아 제출했다. 그때 김경환과 계속 통화 중이었다. 김경환은 김민수 대리와 만났느냐고 나에게 물은 후 김민수를 바꾸라고 해서 나는 김경환과 통화 중인 내 폰을 김민수에게 건네주었다. 김민수 대리는 올 때와 달리 역전호거리 쪽으로 걸어가고 나는 군청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김경환의 지시를 따랐다. 김경환은 카드를 김민수에게 전한 사실을 녹음해야 한다고 말하며 차 안에 들어가 저걸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녹음하기 전에 미리 내가 읽어야 할 내용을 또박또박 강조하며 말했고 나는 따라 적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형 제3856회 수사에 따라 저는 권태원이고 생년월일은 62년 2월 10일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22일 오후 15시 50분에 금융감독원 대구 경북지원의 김민수 대리에게 농협체크 카드 한 장을 봉투에 담아 제출 완료했습니다. 제출 사유는 CMN 코드 추적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김경환은 중간보고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생각. 이 기록과 카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알게 된다. 이들이 얼마나 고도의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지 말이다. 심지어 김경환은 농협 계좌에 대출받은 돈이 입금되는 것과 출금하는 매 순간을 아는 것이었다. 즉 김경환은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은행망을 샅샅이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김경환을 그가 말한 대로 금융감독원 여의도지원 분쟁 조정 3국의 팀장이란 걸 마땅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누가 이 같은 개인의 정보를 그런 직책과 업무에 있지 않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김경환은 연기자 못지않은 목소리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능란함마저 있으므로 나로서는 그를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면은 박상선과 김민수도 마찬가지다. 항목에서 빠뜨린 사실 정리, 기억을 더듬어 2022년 9월 20일 오전 10시쯤에 김경환이 전화해서 롯데캐피탈의 최모 씨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최 씨가 많이 의심이 간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전화부에서 최 씨와 마지막 통화한 날짜를 화면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냈다. 김경환과 통화할 때 농협에서 문자가 들어왔다. 최철이 이름으로 모르는 사람이 600만이 좀 넘는 돈을 입금한 사실을 캡처해서 바로 김경환에게 보고했다. 이어 두 차례 100만 원이 출금하는 사실이 있었고 이것도 급하게 캡처해서 김경환에게 보냈다. 그리고 김경환이 말했다. 은행에서 눈치를 챈 것 같으므로 나의 스마트폰을 초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경환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할 줄 아느냐고 했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구글 플레이에서 US 검색어를 치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관련 항목 중에서 김경환은 뭐가 보이는지 쭉 읽으라고 했다. 나는 또 그렇게 했다. 그런 김경환은 전화하면서 카톡 화면을 보라고 했다. 나는 카톡 김경환 방을 화면에 띄웠다. 그가 링크를 보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라고 했고 나는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김경환은 하나의 앱이 화면에 뜬 게 보이느냐고 하기에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김경환은 그것에 거절을 누르고 스마트폰 뒤로 가게를 누르라고 했다. 그리고서 김경환은 말했다. 이제 수사 마지막 과정입니다. 화면을 보면 움직일 겁니다.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내가 원격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초기화할 텐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하세요. 그것만 보호하고 모두 날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개인 사진, 카톡 정보, 전화번호부, 개인 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자 김경환은 알았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초기화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길게는 65분 정도 걸릴 테니 이제 기다렸다가 초기화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김경환이 말한 30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도 스마트폰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야 나는 김경환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의성읍 가입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스마트폰을 보였다. 거기서는 이 정도 초기화는 공장 출하 이전의 상태이므로 도저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간단하게 물었다. 나도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대리점에서 말했다. 아버님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른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세요. 정리. 놀란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다스리며 즉각 경찰서에 갔다. 전에 있던 곳으로 간이 이전했다는 것이었고 이전한 곳 민원실에 들어갔다. 경찰서에서는 당황하는 나에게 다음의 순서대로 하라고 알려주었다. 첫째, 한 달 본기통 스마트폰이 불통인데도 일반 전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즉시 농협 인출 명세. 셋째, 개인정보 유출. 비대면 서비스 중지 모든 금융기관. 이에 따라 나는 의성읍 농협중앙회에 가서 사실을 말하고 인출 내용을 뽑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그리고서 스마트폰 대리점에 가서 한 달 폰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공기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전에 사용하던 삼성 구형폰을 들고 다시 방문했다. 거기서 유심을 갈아 끼워주었고 그걸로 경찰서에 통화가 되는지 전화해서 농협 인출 내용 전달한 사실과 내 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의성경찰서 민원실은 054-830-8277 지능범죄수사팀은 054-830-8278. 나는 진정서를 민원실에 접수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첫 조사를 2022년 9월 27일 화요일에 받기로 하고 사전 증거를 제출했다. 김경환 카톡방 대화 전문 2021.09.01부터 2021.09.17지와 그간 내가 겪은 내용을 순서대로 기술한 김경환과 박상선이 협박한 2022형 제3856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살려 상세하게 적었다. 9월 18일부터 20까지는 김경환 카톡방의 대화 내용을 백업하지 못했다. 김경환이 2주간에 모든 사건이 종료하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27일 새벽 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진술 후 사건 관련 기록 1. 2022년 9월 27일 오후 2시 나는 의성경찰서 본관 1층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오후 3시 30분여까지 사건 내용을 성실하게 진술했다. 내가 카톡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 및 그에 얽힌 엔제펜 자료와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롯데캐피털 대출 서류도 제출했다. 2. 2022년 9월 27일
경찰서에서 나온 나는 의성읍 구봉공원 그늘에서 잠시 쉬며 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전했다. 내용: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김경환으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받은 9월 1일 또는 그 다음 날에 김경환이 말했다. 선생님, 폰으로 전화하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 추석을 앞두고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받으니 1332 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였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말하며 받았다. 네. 팀장님. 권태원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는 김경환이 아닌 연동훈이었다. 동훈이가 놀란 목소리로 다음처럼 말했다. 형. 나야, 왜 그래? 연동훈은 내가 만화가로 활동할 때 만화가 협회 사무국장을 지낸 의동생이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김경환과 박상선이 내가 통화하는 모든 대화를 감청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김경환과 박상선이 그토록 강조한 보안 유지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통화하면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몰래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음이 답답하면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3. 2022년 9월 27일 오후 늦은 시각. 나는 비해당에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내용: 경찰서에 가기 전에 나는 얼마 전에 재발급받은 농협 통장을 정리했다. 2022년 9월 21일 최철이 이름으로 603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실을 즉각 김경환에게 카톡으로 보고했다. 이어 바로 한 번에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다. 이 사실도 김경환에게 알렸다. 그러자 김경환이 카톡으로 말했다. 범인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03. 오늘 곰곰이 생각한다. 최철이란 이름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이름으로 입금한 것도 김경환이 꾸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 하루 전 2022년 9월 20일 김경환이 롯데캐피탈의 최 씨가 많이 의심스러우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롯데캐피탈의 최 씨와 마지막 통화한 화면을 캡처해서 김경환에게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다. 04. 나는 담당 수사관에게 이어 하나의 생각을 더 말했다. 내용은 진술받을 때 수사관이 마지막 인출이 된 장소는 서울 노원구이고 나머지는 추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게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진술받을 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9월 22일 경찰서 민원서에 처음 갔을 때 지금의 담당 수사관이 친절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의 순서를 몇 가지 적어주었고 그에 따라 나는 의성읍 농협중앙회에 가서 사실을 말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비대면 인출을 막아달라고 했고 9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입출금 명세를 뽑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담당자는 더 자세한 사실은 경찰서에서 뭘 받아와야 합니다. 그게 뭐였는지 잊고 있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말했더니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며 의성경찰서뿐 아니라 모든 파출소에서 가능하고 그것으로 농협에 가서 마지막 입금자인 최철희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나오는 입출금 명세를 제출하라고 했다. 4. 2022년 9월 28일 01 오전 8시 30분경 안평파출소 방문해서 어제 수사관이 알려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요청했다. 2명의 경관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나의 임시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몇 분 사건의 내용이 없으므로 확인해야 한다며 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전화하여 담당 수사관과 통화 후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주었다. 하나는 생년월일만 나오는 것이고 다른 건 주민번호까지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경관은
사건의 내용을 대충 알려달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젊은 경관이 말했다. 교통사고 건으로 이걸 요구하는 사람은 덜어 있지만 형사 건으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떼본 적이 없다고 하며 이 문서는 사건이 종결되어야 발급할 수 있는 걸로 안 터이므로 본서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02 파출소에서 바로 읍내 NH농협중앙회에 갔다. 오전 9시가 좀 넘었고 365 코너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많았고 정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오전 9시 30분이 되자 정문이 열렸다. 이미 그 시간에 창구에서 볼일을 보러 사람들이 몇 있었고 내가 맨 먼저 들어갔다. 번호표를 뽑으라는 청원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나는 낯이 익은 은행원에게 갔다. 나도 그의 얼굴을 잘 아는 것처럼 그도 나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안평파출소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홍준영 계장에게 주었다. 03. 자세히 본 홍준영 계장이 말했다. 여기를 보면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걸 발부한 곳의 담당 경찰관 명함이나 연락처 있습니까? 라고 하기에 나는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다. 여기 제 사건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있습니다. 04. 홍준영 계장이 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에 전화해서 한참 통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친절하게 일러주었고 9월 1일부터 금일까지 입출금 상세 명세를 뽑아주며 말했다. 마지막에 돈이 들어온 최철희 씨는 또 다른 피해자이므로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수사관에게도 전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05. 농협에서 의성경찰서 본관 1층 좌측에 있는 지능범죄수사팀에 갔다. 담당 수사관이 농협의 홍 계장과 통화를 하여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바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을 발급해 주었다. 나는 최철희 내용을 설명하려 하자 수사관은 알고 있다고 했다. 내용이 많아 별지 첨부라고 본 문서에 기재된 것을 나는 확인하고 다시 농협중앙의 의성지국에 홍준영 계장을 찾아갔다. 06. 이어 홍준영 계장은 어디엔가 몇 차례 전화하였고 나는 그 앞에서 침착하게 기다렸다. 통화를 마친 홍 계장이 설명했다. 현금으로 빠져나간 것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가상계좌로 빠져나간 돈 1,500만 700원은 가능하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9시 30분 은행이 영업 개시하는 시간부터 이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내가 은행을 나올 때는 정오가 되어가는 시각이었다. 07. 홍준영 계장은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 통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먼저 설명했고 나도 생각이 같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홍준영 계장은 새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구제 신청 환급금은 새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거의 다 끝나간다며 K뱅크에 전화 걸기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 은행과 통화하고 팩스만 보낸다면 끝이라는 말을 했다. 홍준영 계장이 내일을 처리하는 동안 고객이 잠깐 뜸한 틈을 타서 왼쪽에 담당 직원도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08. 의성종합운동장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일반 전화가 왔다. 받으니 농협은행의 홍준영 계장이었다. K뱅크와 통화하고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차후에 보안 관련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하며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고마운 말을 했다. 그래서 정중하게 전화로 정성껏 그리고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고맙고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겠습니다. 저를 돕느라 점심때를 놓치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2022년 9월 28일 오늘 생각 어제 오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내가 한 말은 틀렸다.
나는 김경환의 지시를 받아 최철이가 돈을 입금했고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며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 관련 범인 중 행동파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하게 하여 검거하게 하고 머리를 쓰는 주범들이 완전 범죄를 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을 담당 수사관에게 말했다. 오늘 농협 홍준영 계장이 최철이는 또 다른 피해자로 내 통장이 대포 통장이 되어 피해를 받고 그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내 돈과 롯데캐피탈 신한카드 대출을 모두 빼간 범인들이 그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것이다. 이들 금융사기꾼이 아무리 대가리가 뛰어나다고 한들 나는 어제 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다인수 사실에서 담당 수사관의 1시간 반에 걸려 진술하고 마지막은 자필가는 곳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김경환이 한 말이 또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범죄자 검거율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가령 살인 사건은 100%의 지능범죄 검거율도 최고 수준입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했다. 아무리 두뇌가 뛰어난 지능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찬찬히 살피면 어딘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단서를 남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필로 다음에 말을 덧붙였다. 김경환의 말처럼 저는 수사관님들과 조국의 수사기관이 범죄자 검거율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걸 굳게 믿습니다. 반드시 이들을 검거하여 저처럼 선량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건의 수사는 어제부터이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금융사기 건에 얽힌 이야기도 종결이 될 때까지 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여 남기는 건 또 다른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붙이는 말. 이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과 같다. 이 사건의 수사기관은 경북 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다.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